얼마 전 어도비 그림 생성 인공지능인 파이어플라이가 버전 3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사용을 해보니 좋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서 그 기능들에 대한 설명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생성하기를 클릭을 해서 생성하는 창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면은 파이어플라이 이미지 3라고 되어 있고요. 2는 예전 버전이고 3는 지금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출력할 이미지를 이제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비율 선택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트로 출력할 건지 사진으로 출력할 건지 이런 콘텐츠 유형을 선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여기 이제 구조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갤러리 찾아보기를 클릭을 해서도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여기 이제 예시 이미지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마른 목골부터 이런 모양, 직관적으로 이렇게 도형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참고해 가지고 이미지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양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요. 일단 좀 다 지워줄게요. 고양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밑에 구조 참조라고 해서 고양이 이미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다가 강아지라고만 작성을 해서 프롬프트를 시도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강아지 그림은 이제 4장을 출력을 해주는데요. 보면 여기 구조 참조를 보면은 고양이 이미지가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여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참조해서 강아지들 또한 이렇게 왼쪽에 이미지가 배치가 되어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여백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구조 참조를 지우고 이 새 모양을 한번 넣은 상태로 강아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생성하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 구조를 참조를 해서 이렇게 모양을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네 번째 이미지와 이 세 번째 이미지가 좀 더 구조를 잘 참조를 한 것 같네요. 여기 보면은 다른 구조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올빼미 모양이 있네요. 이거는 이제 뭔가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출력을 해줄 것 같고요. 선 그리기를 지우고 다시 한번 생성하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빼미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과 같이 강아지들의 모습도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출력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올빼미 몸이 이렇게 볼록하고 얼굴이 좀 작은 것처럼 약간 좀 더 비슷하게 출력을 해줬네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런 식으로 구조 참조는 도형이나 이런 모양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본따서 그 프롬프트를 맞춰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 이제 여기 버튼을 보면은 이걸 눌러서 본인이 직접 그린 도형을 이제 참조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림판에 가서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도 이제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강아지 느낌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한번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기를 클릭해 주고요. 이게 다시 한번 이 버튼을 클릭해서 이게 모양을 그려놓은 거를 출력을 하고 강아지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시킨 모양하고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강아지들이 출력이 되었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프롬프트를 한번 좀 수정을 해볼게요. 점프를 하는 강아지라고 한번 표현을 해서 프롬프트를 생성해 볼게요. 이미지를. 여기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가 좀 제가 유도한 듯한 이미지로 이렇게 출력이 되긴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조 자체를 참조를 해서 이미지가 생성됐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아직 여기 구조 참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지우도록 하고 이번엔 이제 스타일 참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에 들어가서 스타일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 다양한 또 스타일들이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어떤 스타일로 이 강아지들을 출력을 할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좀 단순한 이미지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점프하는 강아지로 해서 한번 생성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기 클릭. 스타일은 이렇게 노란색 배경에 이렇게 단순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아트의 모양이고요. 이 모양과 같이 강아지 점프하는 모양의 강아지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스타일을 바꿔서 이런 느낌으로 구름의 모습인데요.
이게 약간 핑크빛이랑 이렇게 하얀색이랑 푸른색이 강조된 구름이고요. 이 상태를 넣고 한번 점프하는 강아지로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이 뒤에 배경이 이제 구름, 이런 보라색의 구름과 강아지들도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들어서 점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잘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스타일 하나만 더 참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좀 이렇게 뭔가 복잡해 보이는 거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고 스타일 참조 생성하기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타일 참조된 거 이렇게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주황색의 빛깔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뻗어 있는 모습이 이렇게 강아지에게 투영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겹쳐져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타일 참조 또한 여기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팝아트라는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이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고 이 스타일이 참조가 된 상태에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프를 하는 강아지가 이렇게 스타일 팝아트 느낌으로 출력을 한 스타일대로 이렇게 같이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구조의 모습에 있어서는 좀 다소 아쉬운 점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 스타일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모로 사용해 본 결과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어떤 이미지를 받고 그 이미지와 비슷한 느낌으로 그림을 생성을 하고 싶을 때 그 이미지를 캡처를 한 뒤에 스타일 참조로 사용을 하면은 그 스타일과 비슷하지만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프를 하는 강아지에서 고양이라고 한번 변경을 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이미지가 팝아트라는 프롬프트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참조를 할 수 있는 이미지만 있으면은 다양하게 다른 이미지들을 생성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더 새롭게 추가된 것은 여기 위에 보면은 다운로드, 원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비슷한 것 만들기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럼 이걸 누르면은 이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 3개를 또 추가로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구도가 비슷한 고양이들 3개를 더 그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또 편집을 한번 또 누르면은 생성형 채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또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 안에서 또 삽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 부분을 이렇게 또 이렇게 클릭을 하고 여기 아래다가 뭐 강아지 얼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부분에 또 강아지 얼굴이 생성형으로 채워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채워진 강아지 얼굴을 이렇게 선택해서 원하는 게 생성이 되었다면은 여기 유지하기를 클릭해서 완성을 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여기 이런 야자수 같은 거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제거 클릭 하면은 여기 부분이 이제 지워지는 게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또 3가지의 모습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유지하기를 클릭하면은 여기 야자수가 지워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상태에서 또 확장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확장을 클릭을 하고 컨트롤 휠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아래로 휠을 아래로 내려서 좀 넓게 보고요. 이렇게 당기고 이런 식으로 고양이 얼굴을 정면으로 맞춘 다음에 가운데로 맞추고 여기 생성하기를 클릭하면은 여기 주변 배경이 또 바로 생성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더 넓은 화각으로 이미지가 배경이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원하는 거를 클릭을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유지하기 클릭.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 위에 점 3개를 누르면은 이제 여기다가 텍스트도 추가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이제 익스프레스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텍스트를 선택해서 여기 이제 있는 템플릿들을 적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넣고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꿀 수도 있겠죠. 레벨업 클래스 이런 식으로 제목도 바꿀 수가 있고요. 글꼴도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보고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색상도 어두우니까 흰색으로 변경하고 여기 아래쪽도 인공지능 및 다양한 공부 유튜브 내용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또 눌러보면은 아래 이제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이 효과를 클릭을 해보면은 이미지에 이런 색상 같은 거를 또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회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어둡게도 바꿀 수도 있고 색조를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톤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색깔만 변경을 해주면서
한 가지 이미지로 좀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없음을 클릭하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조정을 누르면은 좀 더 이미지를 대비 같은 거 이렇게 조절을 해볼 수가 있고, 강조 같은 것도 조절해 볼 수가 있고, 채도나 온기도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내부를 클릭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느린 슬라이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씩 뭐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적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3에서 추가된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구조를 참조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스타일을 참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양하게 사용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이미지를 3장 추가로 출력해 주는 것과 바로 자막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나름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